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오후 3시 33분입니다. 오늘 문화일보 일면 기사가 사람들을 화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이스트 원자력학과 전공선택 제로 쇼크라는 기사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드라이브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미래 원자력 인재 양성이 토대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대로라면 원자력 전공자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속출하는 학문 후속 세대의 이탈 행렬을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는 27일 올해 상반기에 전공을 선택한 학부생 중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에 전공으로 진입하려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 명도 나오지. 1학년을 거쳐서 2학년에 지나가는 학생이 학과를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94명 중 원자력 및 양자공학 전공을 선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 오른쪽에는 문 대통령 집권 2기 경제 살리기 총력전이란 제목 기사가 나와서 서로 대조적입니다. 경제를 살리려면은 원자력 발전을 더 많이 해가지고 값싼 전기료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값싼 원자로는 짓지 못하게 하고 짓던 것도 취소하고 잘 돌아가는 것도 중단시키면서 훨씬 더 돈이 많이 드는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산림 훼손하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경제 살리기를 한답니다. 값싼 전기값, 값싼 포항제철의 쇠 이것들이 다 한국 경제의 대외 국제 경쟁력을 뒷받침해 가지고 우리가 무역으로서 수백억 달러의 흑자를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려 놓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총력전을 한다고 하니까 참 허무하게 들립니다. 이제 드디어 작년에 시작된 원자력 발전 백지화가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장기인 기술의 실을 말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입니다. 기술은 기계의 형태로 표현되지만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그리고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술자고 과학자인데 그 사람들만 살아있으면 아무리 산업 기반이 무너져도 재건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세계 유수의 공급국인 독일과 일본이 초토화되었지만은 금방 산업을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술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기술자가 기술력이 기술을 뒷받침한 자료가 연구 실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위험하다고 선동한 다음에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위헌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이 원자력 발전소만 이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 전문 인력도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시가 마르게 될 것이다 하는 예고가 바로 원자력학과 전공 선택자가 제로라는 이 기사 하나로서 대표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산업 기반이 전혀 없는 나라에서 원자력 강국을 만들 수 있었느냐 하는 그 비결이 바로 기술 양성입니다. 기술자 양성입니다. 그 역사는 오래됩니다. 19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가난하던 시절에 전쟁이 끝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문교부에 기술교육국
원자력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원자력과가.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에 관심을 보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59년에는 원자력원이라는 정부 조직이 독립적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이 원자력 연구를 하려면 연구용 원자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연구용 원자로가 언제 한국에 들어왔느냐? 1958년, 딱 60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물론 원자력 발전소도 없었죠. 그러나 연구 인력을 그때부터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리가 마크라는 이 연구용 원자로는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것인데, 이걸 도입을 해가지고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그 뒤에 한국전력 중앙연수원 부지가 됐는데, 거기서 이 원자로를 설치를 하고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즉 트리가 마크가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962년부터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이 트리가 마크를 연구용 원자로를 움직이면서 우리 원자력 기술이 향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970년대에 첫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되자마자 준비된 기술 인력이 있었으므로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한국인이 바로 접수해 가지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없는 나라가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되자마자 직접 가동을 하기 시작했다.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점점 국산 원자력 기술을 발전시켜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20개 이상 지으면서 드디어 90년대에 가면은 우리 실력으로 원자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원자로를 설계하고 한국형 원자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세계로 수출되게 되고 있습니다. 원자로를 이제는 그 원자로를 만든다는 것은 원자폭탄 만드는 것보다 한 1000배쯤 더 복잡하고 정밀한 기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스터하면서 한국의 원자력 발전은 세계 5대 원자력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초가 바로 교육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에 서울 공대에, 당시는 50년대 말 60년대 커트라인 점수가 가장 높은 곳이 서울 공대였습니다. 수출 입국을 상징하는 현상이었죠. 당시에 화공과, 기계공학과, 그리고 원자력공학과가 그때 이미 있었습니다. 아직 원자로를 짓기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준비된 인력이 10년 이상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깡그리 무시하고 원자력 발전소 파괴에 나섰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쌓아 올린 문명 건설, 국가 건설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 70년의 대한민국 역사는 문명 건설의 역사입니다. 지난 70년의 한반도 좌익의 역사는 문명 파괴의 역사입니다. 그 문명 건설의 중심에 몇 개의 중요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법치, 공무원 제도, 대기업, 그리고 의료보험 같은 제도와 더불어 원자력 발전이란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의 공업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어떤 나라의 국민 생활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전기를 값싸고 질 높게 공급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북한이 경제가 망가진 것도 바로 에너지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정책의 실패죠. 에너지 정책의 실패. 북한을 지금 경제적으로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 제일 골칫거리가 전기를 어디서 만드냐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수력 발전이 거의 불가능한 나라니까 석탄 발전으로 시작을 했죠. 석탄, 석유, 요새는 가스 발전을 합니다만은 석탄, 석유 다 이 오염 물질 배출량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석탄은 그 아주 미세한 입자,
분진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의 부지는 화력발전소 부지의 몇 분의 1만 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톤의 석탄을 수입해야 석탄 발전소를 돌릴 수 있지만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우라늄 양은 뭐 어떤 사람이 한 천억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공해도 줄이고 전기값도 떨어뜨리는 원자력 산업을 적으로 본다. 왜 적으로 볼까? 한국의 좌파 세력이 왜 원자력 발전소를 적으로 볼까요? 첫째, 원자력 발전소를 두면은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핵 개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적으로 보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은 북한의 핵무기는 그냥 두고 남한의 핵무기 개발의 산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없애겠다. 이게 출발점이 아닐까요? 그 다음에는 그게 아니라면 무식이죠. 원자력 발전소,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으니까 한국도 그 정도일 것이라고 하는 무식에서 나온 정책이겠죠. 가장 큰 무식은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모르는 게 무서운 무식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쓰나미가 나가지고 후쿠시마 원전의 전기 생산하는 제너레이터가 물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냐? 낮은 데 설치를 해두었어요. 그러나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발전기는 다 쓰나미가 와도 손댈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은 높은 곳에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 원자력 발전소가 훨씬 일본보다 안전하다는 것도 무시하고,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났다는 허위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갑자기 작년에 원자력 발전소 백지화를 선언한 그 후유증이 이렇게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권력이 산업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핵심적 산업입니다. 산업 파괴에 따른 수많은 부작용이 지금 돈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몇 조 단위가 금방금방 날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전기료가 오를 겁니다. 산업용 전기료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됩니다. 그러면 수출 약화로 이어지겠죠. 그럼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그럼 실업률이 늘겠죠. 아마 물가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의 제일 꼭대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명 건설의 시작이 원자력 경우에 인재 양성에서 시작되었듯이 이 문명 파괴의 시작도 원자력 기술자의 씨앗을 말리는데, 씨를 말리는 데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가난한 나라에서 10년, 20년, 40년, 100년을 내다보고 원자력 발전의 결단을 내렸는데, 배부른 나라에서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우리가 60년에 걸쳐서 쌓아 올린 원자력 발전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지, 그 부작용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고 신문에 매일 나고 있는데도 이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한국 경제를 멍들게 할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멍들면은 문재인 정권은 멍이 들지 않습니까? 경제 관리에 실패하면은 선거에도 실패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씨를 말리는 이 문명 파괴, 야만적 정책을 여기서 중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